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 채원이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한강변의 작은 아파트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네온사인과 빗물에 젖은 거리가 그녀의 피로를 더했다. 이게 정말 휴가인가? 채원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직장에서의 번아웃, 끝없는 야근과 상사의 비아냥이 그녀를 이곳으로 쫓아왔다. 에어비앤비 리뷰를 보며 고른 이 숙소는 따뜻한 호스트라는 평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채원은 그런 말들을 믿지 않았다. 세상은 언제나 기대를 배신하니까. 택시가 멈추자 문이 열리며 우산을 쓴 여자가 나타났다. 채원 씨. 비 맞지 마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목소리가 부드럽고 따뜻했다. 채린이었다. 호스트로 적힌 프로필 사진보다 훨씬 생생한 미소, 어깨까지 오는 웨이브진 검은 머리, 그리고 가을 코트 아래로 드러난 가벼운 한복 상의가 그녀를 더 한국적으로 만들었다. 채원은 짐을 건네며 어색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비가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김치찌개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작은 원룸 스타일의 공간은 한옥의 미니멀한 가구와 현대적인 조명이 어우러져 있었다. 벽에는 한지로 만든 그림과 서울의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에 심긴 국화가 피어 있었다. 채린이 차를 끓이며 말했다. 첫 방문이시죠? 서울은 비가 오면 더 아름다워요. 내일 한강 산책 어때요? 제가 안내할게요. 채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경계했다. 너무 친절한 사람은 보통 숨기는 게 있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가 시작됐다. 채리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주말에 에어비앤비를 운영한다고 했다. 한국 문화가 좋아서요. 외국 손님들에게 우리 전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채원은 IT 회사 직원으로 28살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털어놓자 최근 연인과의 이별로 상처받았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나답게 살고 싶었는데 채린이 조용히 듣더니 손을 살짝 스쳤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진 않아요. 채원 씨처럼 강한 사람은요? 그날 밤 채원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창밖 비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적셨다. 채린의 미소가 떠올랐다. 왜 이렇게 익숙할까? 한국의 가을은 이렇게 조용히 마음을 파고든다. 다음 날 아침, 채린이 준비한 호박빵과 녹차로 아침을 먹으며 그녀는 처음으로 웃었다. 오늘 한옥마을 가보실래요? 채린의 제안에 채원은 대답했다. 좋아요. 같이 가요. 북촌 한옥마을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창밖 풍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채린은 어린 시절 추억을 꺼냈다. 엄마가 한복을 만들어주시던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지금은 가족과 멀어졌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스며든 슬픔이 채원의 가슴을 울렸다. 채원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서울로 올라와서야 자유를 느꼈죠. 하지만 여전히 나를 숨겨야 할 때가 많아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버스가 한옥 골목에 도착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채린이 채원의 손을 잡아주었다. 길이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그 손길이 따뜻했다. 한옥 안채에 들어서자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채린이 고백하듯 말했다. 채원 씨,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끌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잘 숨기잖아요. 하지만 저는 솔직해지고 싶어요. 채원은 심장이 뛰었다. 이게 무슨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에요. 그날 오후 그들은 인사동 거리를 거닐었다. 길거리에서 파는 호떡을 나누어 먹고 전통 찻집에서 다과를 즐겼다. 채린의 웃음소리가 채원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저녁 한강으로 향하는 길에 채린이 말했다. 내일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표가 있어요. 같이 갈래요? 제 비용으로 채원은 놀랐다. 갑자기 왜요?
채린이 속삭이듯 대답했다. 당신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까. 그 순간 채원은 세상의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친절 뒤에 숨겨진 비밀이 뜻밖의 폭풍을 불러올 줄은.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채원의 눈을 사로잡았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채린이 렌터카를 몰며 웃었다. 여기 오면 모든 게 새로워져요. 바람이 속삭여주죠. 채원은 창문을 열고 바다 냄새를 들이마셨다. 서울의 빽빽한 빌딩이 멀어진 이곳에서 그녀는 자유로웠다. 채린의 제안으로 온 이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싹트는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첫째 날, 그들은 성산일출봉으로 향했다. 등산로를 오르며 채린이 손을 내밀었다. 함께 가요. 채원은 그 손을 잡았다. 정상에서 본 일출은 환상적이었다. 해가 솟아오르며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채린이 속삭였다. 이 순간처럼 우리도 빛나고 싶어요. 채원은 그녀를 바라봤다. 채린의 눈동자에 비친 바다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날 저녁, 해산물로 차린 저녁상을 앞에 두고 그들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채린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대학 때 첫사랑을 했어요. 여자였죠. 하지만 가족이 알면 파괴될까 봐 헤어졌어요. 한국 사회는 아직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니까. 위채원은 가슴이 아팠다. 저도 그래요. 직장에서 동료가 이상한 눈빛으로 보잖아요. 하지만 채린 씨를 만나서 용기가 생겨요. 둘째 날, 그들은 협재 해변으로 갔다. 모래사장을 걷다 채린이 채원을 안아주었다. 바람이 차요. 따뜻하게 해줄게. 그 포옹은 부드럽고 순수했다. 물가에 앉아 그들은 발을 물에 담그며 꿈을 이야기했다. 채원은 언젠가 제주에 작은 카페를 차리고 싶어요. LGBT 커뮤니티를 위한 곳으로.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제가 디자인 도와줄게. 우리 둘이서. 그 말에 채원은 눈물이 고였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식이었다. 하지만 그 밤 뜻밖의 전화가 왔다. 채린의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예요. 받을게요. 채린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채원은 불안해졌다.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니, 친구예요. 남자 아니에요? 엄마, 제발. 채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중에 나오던 채린의 얼굴은 창백했다. 가족이 제 삶을 통제하려 해요. 결혼하라고 압박하네요. 채원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채린이 속삭였다. 고마워요, 채원아.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셋째 날, 그들은 제주 올레길을 걸었다. 도라르방이 서 있는 길목에서 채린이 작은 선물을 꺼냈다. 한지로 만든 램프쉐이드였다. 당신의 방을 밝혀줄 거예요. 채원은 감동했다. 그날 오후, 비가 왔다. 작은 펜션에 피신해 창밖비를 보며 차를 마셨다. 채린이 말했다. 채원아, 나 당신을 사랑해요. 그 고백은 조용했지만 폭풍처럼 세게 다가왔다. 채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채린아, 그들의 입술이 스쳤다. 가벼운 키스, 감정의 물결이 일렁이는 순간이었다. 제주 여행은 그렇게 마무리됐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채린이 채원의 손을 잡았다. 이게 시작이야. 하지만 채원은 알지 못했다. 채린의 전화가 더 큰 비밀을 암시하고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그날 밤, 채린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채원은 행복에 취해 있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문 두드리는 소리가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채원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떠날 무렵, 채린이 제안했다. 이사 와요. 같이 살아보자. 채원은 망설였지만 제주에서의 기억이 그녀를 움직였다. 좋아요.
우리 집으로 그렇게 두 사람은 채원의 작은 아파트로 동거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 채린이 준비하는 미역국과 김치전이 테이블에 놓였다.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한국의 일상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채린은 프리랜서 일로 바빴지만 항상 채원을 챙겼다. 주말에는 남산타워로 데이트를 갔다. 케이블카 안에서 채린이 말했다. 이 도시가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채원은 그녀의 어깨에 기대며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채린의 전화가 잦아졌다. 일 때문에요.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불안했다. 채원은 의심하지 않으려 애썼다. 신뢰해야 해. 한 달 후 고조가 왔다. 채린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며 채원은 깜짝 선물을 샀다. 은반지였다. 우리 영원히 함께 저녁 집으로 돌아오던 채원이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30대 중반, 깔끔한 정장 차림. 채린이 창백한 얼굴로 일어났다. 오빠. 채원아, 이건 남자가 웃었다. 반가워요. 채린의 약혼자예요. 민준이라고 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채원은 반지를 떨어뜨렸다. 약혼자. 채린아, 이게 무슨 채린이 울며 말했다. 가족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 미안해, 민주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우리 집안이 큰 기업이라 채린이가 반항하면 모든 게 끝나요. 이건 연극이었어요. 채원 씨,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채원은 이해할 수 없었다. 제주의 키스, 한강의 약속, 모든 게 거짓이었다. 채원은 집을 나섰다. 비가 내리는 거리를 헤매며 그녀는 울었다. 왜 나한테 한국 사회의 압박, 가족의 기대, LGBT라는 정체성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다음 날 채린의 연락이 왔다. 만나자. 설명할게. 카페에서 만난 채린의 눈은 붉었다. 민준 오빠는 가족의 강요로 만난 사람이야. 진짜 사랑은 아니야. 당신이야. 채원은 분노했다. 그럼 왜 속였어? 배신이야.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채린이 소리쳤다. 나도 아파. 가족이 나를 포기할까봐 무서웠어. 한국에서 우리는 항상 숨겨야 하잖아. 채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숨기는 게 사랑이 아니야. 작별이야. 문을 나서며 그녀는 채린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채원은 직장 동료에게 털어놓았다. 사랑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 동료가 위로했다. 시간이 약이야. 그리고 내가 강하다는 걸 잊지 마. 며칠 후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채린의 어머니가 채원의 집으로 찾아왔다. 50대 후반의 여인, 전통 한복을 입은 모습이 위압적이었다. 채린이가 당신 때문에 미쳤어요. 당장 헤어지라고 해요. 채원은 차분히 대답했다. 아줌마,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요. 채린이가 행복한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집안이 동성애를 용납 못해 채린이가 고통받아요. 그 대화는 채원의 마음을 흔들었다. 배신의 고통 속에 이해의 씨앗이 싹 텄다. 채린은 혼자 고군분투했다. 민준과의 약속을 파기하려 했지만 가족의 반대가 거셌다. 그녀는 채원에게 편지를 썼다. 미안해. 내가 약했어. 하지만 당신을 사랑해. 채원은 그 편지를 읽고 울었다. 겨울 거리를 걷다. 눈이 내리는 한강 다리에서 그녀는 결심했다. 용서할 수 있을까? 겨울이 깊어지던 12월, 서울의 눈이 모든 걸 덮었다. 채원은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 홀로 제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혼자서 생각을 정리했다. 바닷가에 앉아 채린과의 추억을 되새겼다. 배신이었지만 사랑이었어. 한국의 겨울은 혹독하지만 그 안에 따뜻함을 품고 있다. 채원은 작은 카페를 찾았다.
LGBT 커뮤니티 모임이 열리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야 해. 누군가의 말에 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체리는 가족과 맞섰다. 크리스마스 이브 식탁에서 그녀는 선언했다. 엄마, 아빠. 저는 채원을 사랑해요. 민준 오빠와의 결혼은 안 돼요. 아버지가 소리쳤다. 집에서 나가. 하지만 어머니가 막아섰다. 채원과의 대화가 그녀의 마음을 바꿨다. 체리나. 엄마가 잘못했어. 내 행복을 빌어줄게. 그날 밤 체리는 눈속을 달려 채원의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채원이 나왔다. 체리나. 두 사람은 눈밭에 서서 울었다. 체린이 말했다. 용서해줄 수 있어? 다시 시작하자. 채원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응, 하지만 솔직하게. 숨기지 말고. 그들의 키스는 눈송이처럼 부드러웠다. 배신의 상처는 남았지만 그것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봄이 오는 3월, 두 사람은 함께 북촌 한옥마을에 갔다. 꽃이 피는 길을 걸으며 체린이 말했다. 우리 카페 열어보자. 채원은 웃었다. 좋아. 한국의 사랑을 보여주는 곳으로 가족의 지지는 서서히 왔다. 체린의 어머니가 방문해 김치를 가져왔다. 잘 살아라. 그 작은 제스처가 모든 걸 치유했다. 한강변 벤치에 앉아 그들은 일몰을 지켜봤다. 채원이 속삭였다. 너무 친절한 호스트 덕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체린이 웃었다. 뜻밖의 사건이 우리를 만나게 했네. 한국의 하늘이 그들을 감쌌다. 사랑은 때론 배신을 통해 더 깊어진다. 그들은 손을 잡고 미래를 약속했다. 세상의 편견 속에서도 그들의 사랑은 빛났다.